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에 오갈 데 없던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일평생을 바친 한 일본인이 있는데요. 그는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자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소다 가이치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10월 20일 일본의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21살이 되자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그는 탄광에서 일하며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사가 되었고 1893년에는 홍콩으로 건너가 영어를 배웠으며 1895년에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대만으로 건너가 독일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통역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지나치게 과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99년의 어느 날 밤 소다는 술에 잔뜩 취해 길가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조선인이 그를 업고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으며 심지어 밥값까지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무명의 조선인에게 큰 도움을 받은 소다는 은인의 나라인 조선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는 1905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서울 YMCA의 일본어 교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영향을 받아 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1908년에는 당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일본인 기독교 신자 우에노 타키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욱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이후 소다 가이치는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소다 부부는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젖동량을 하는가 하면 밤새 우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자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원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여 지인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기부금을 모았고 어떻게든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2끼의 식사만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소다는 보육원 출신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거쳐 소다 부부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무려 1000여 명의 우리나라 고아들을 보살피고 길러내게 되죠. 또한 소다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돕기도 했는데요. 그는 1911년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벌인 이른바 105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연루된 그의 YMCA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당시 일제의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찾아가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1919년에는 3.1운동으로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 투옥되자 이에 분개한 그는 담당 판사를 찾아가 이상재의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일제의 불의와 만행을 맹렬히 공격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를 간사한 놈, 조선인 앞잡이 등으로 몰아붙였고 또한 중일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헌병대에 불려가 조선 고아들을 데려다 항일교육을 시킨다라며 탄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소다는 패전으로 황폐해진 본국의 상황을 듣고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1947년 11월 부인을 남겨두고 잠시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남은 소다 부인은 계속해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1950년 1월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소다는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으나 당시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해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1960년 1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시 93세가 된 소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당시 한일 양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 뒤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되면서 소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다가 책임자로 있었던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의 후신인 영락 보리넌의 원장 한경직 목사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소다는 1961년 마침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다 가이치는 영락 보리넌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년 뒤인 1962년 3월 28일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서울 YMCA에서 그의 추도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당시 반일 감정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협박 편지가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일본인이라도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면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추도식은 예정대로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 4월 2일 사회단체 연합장으로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 일본과 정식 수교를 맺기 전이었음에도 일본인에겐 처음으로 그에게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후 부인과 합장된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1913년 가마쿠라 보육원을 창설하여 따뜻한 품에 자라난 고아 수천이더라. 1919년 독립운동 시에는 구금된 청년의 구호에 진력하고 그 후 80세까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 종전 후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에 대한 국민적 참회를 순회 연설하다 95세인 5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영락 보리넌에서 1962년 3월 28일 장서하니 향년 96세라. 동년 4월 2일 한국 사회단체 연합으로 비를 세우노라.